시장에 숨겨진 감정, 바로 공포를 어떻게 숫자로 잴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2008년 금융위기나 브렉시트 같은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시장 분위기 정말 장난 아니었잖아요. 완전 혼돈 그 자체였죠. 그런데 이런 시장의 불안감, 이 패닉을 실제로 숫자로 딱 하고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? 시장의 공포를 재는 측정기가 실제로 있거든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그게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 이름은 바로 공포지수. 물론 공식 명칭은 변동성 지수, 영어로는 VIX라고 부릅니다. 근데 왜 하필 공포지수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었을까요? 바로 이 숫자가 오르면 오를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아주 직관적인 신호이기 때문이죠. 자, 그럼 이 공포지수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? 정확히 뭘 측정하는 건지, 또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,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빅스는 1993년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. 처음엔 그냥 지표 중 하나였죠. 그런데 2003년에 S&P 500 기반으로 업데이트되고 2004년에 선물이, 2006년엔 옵션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변동성 자체를 거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단순한 지표를 넘어서 현대금융에서 없어서는 안 돼 핵심 도구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VIX는 과거에 어땠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철저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예요. 어떻게? 바로 S&P 500 지수 옵션 가격을 보고 앞으로 30일 동안 시장이 얼마나 요동칠지 그 기대치를 계산해내는 거죠. 트레이더들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, 말하자면 미래를 내다보는 창인셈입니다. 자, 그럼 이 VIX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그 비밀은 바로 주식시장과의 관계에 있습니다. 아주 흥미로운 특징이 있거든요. 바로 시장과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주가가 내려가면 VIX는 올라가고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면 VIX는 내려갑니다. 서로 시소처럼 움직이는 거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. 파란색이 S&P 500, 즉 주식시장이고요. 빨간색이 VIX입니다. 거의 거울처럼 반대로 움직이죠. 특히 저길 보세요.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장이 폭락하니까 VIX가 어떻게 됐나요? 그야말로 하늘로 솟구쳐 버리죠. 그런데 말이죠. 이게 그냥 단순한 거울은 아닙니다. 훨씬 더 재밌는 점이 숨어 있어요. 이 둘의 관계가 비대칭적이라는 건데요. 바로 이 부분이 빅스가 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지를 설명해주는 핵심 열쇠입니다. 자, 숫자로 한번 볼까요? S&P 500이 1% 오를 때 VIX는 보통 2.88% 정도 떨어집니다. 뭐 그럴 수 있죠. 그런데 만약 S&P 500이 1%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? VIX는 무려 7.16%나 폭등합니다. 반응의 크기가 완전 다르죠.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예요. 이익을 볼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볼 때의 공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겁니다. 이 차트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. 시장이 하락할 때 VIX가 반응하는 저 막대의 크기를 보세요. 상승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크죠. 결국 투자자들은 돈을 버는 기쁨보다 돈을 잃는다는 공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이런 시장의 공포가 단지 미국 시장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? 절대 아니죠. 이제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로 가보겠습니다. 이 공포라는 감정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전염되는지 한번 보시죠. 미국의 VIX가 큰 성공을 거두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걸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. 독일의 VDAX, 유럽의 VSTOX, 일본의 VNKY, 그리고 우리나라의 VKOSP까지. 다들 자기 나라의 대표 주가 지수를 기반으로 한 공포지수를 만들어낸 거죠.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글로벌 공포지수들은 아주 깊게 서로 얽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미국과 독일의 주식시장 자체의 상관관계가 약 0.80 정도 됩니다. 1에 가까울수록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높죠. 한 나라 시장이 움직이면 다른 나라도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두 나라의 공포지수,
즉 VIX와 VDX의 상관관계는 0.89로 훨씬 더 높습니다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공포라는 감정은 그보다 훨씬 더 끈끈하게, 더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거죠. 공포는 시장보다 더 전염성이 강한 겁니다. 자, 그럼 투자자들은 이 VIX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까요? 이게 그냥 시장이 불안하구나 하고 보기만 하는 지표가 아니거든요.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돈을 벌거나 혹은 위험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.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첫째, 시장의 위험도를 가늠하는 온도계로 씁니다. 둘째, 내 포트폴리오를 시장 하락으로부터 지키는 보험, 즉 해징 수단으로 활용하고요. 마지막으로 아예 이 변동성 자체의 오르내림에 베팅하는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보기도 합니다. 이게 가능해진 건 바로 VIX 관련 파생 상품들 덕분입니다. 2004년에 미래의 VIX 값을 예측해서 거래하는 선물이 처음 나왔고요. 2006년에는 더 복잡한 전략이 가능한 옵션이, 그리고 2009년에는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TN 같은 상품들이 나오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죠. 이제 투자자들은 그냥 변동성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관리하고 거래하고 심지어 이걸로 수익을 낼 수도 있게 된 겁니다. 리스크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뀐 그야말로 혁신이었죠. 결국 VIX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, 그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감정인 공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남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공포를 측정하고 심지어 거래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그게 공포라는 감정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어쩌면 이런 도구들이 미래 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